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시장이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재미는 없죠. 사실 예견된 일이고 내일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그 설 연휴가 지나야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 방향 잡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차분하게 전략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애플카 이슈가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상당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저는 뭐 어제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방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잘 버텼다. 그리고 예. 다행히도 이제 오늘 바로 또 이제 지수가 아침에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도 다시 그 주요 지수들이 전부 다 랠리를 했고 무엇보다도 러셀 2000 여러분들 그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만 5%가 올랐고 어제도 또 1.5% 추가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지금 뭐 지수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는 3,200이라는 어떤 그 고점에 막히면서 또 이제 저점으로 한 3,000 정도의 저점, 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한 2, 3주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당분간은 사실 이러한 고점을 뚫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좀 이제 매도 쪽의 포지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동력을 좀 상실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의 지수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미국만 놓고 보면은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통과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원까지도 이제 공화당의 동의 없이 좀 이제 부양책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의도대로 대규모 부양책,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전망을 보면은 적어도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부양책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올해 뭐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전부 다 높였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들자면 역시 백신입니다. 미국은 이제 백신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한 2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효과들은 지금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시장 내부적으로 이제 최근에 촉발이 된 애플카 이슈라든가 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단초만 제공이 된다면은 저는 지수는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강세 쪽으로 잡고 보시네요. 근데 수급이 좀 아쉽다 하셨으니까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특히 지금 연기금이 최장순 매도거든요. 어제까지 얼마였습니까? 30일 연속 매도 포지션이고 물량도 역대급입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판다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 이제 연기금이 30일 연속 매도한 것도 처음 보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동안에 10조 이상 팔았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연기금의 매도를 상수로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의뢰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미래 연금과 지금 맞서 싸워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그 정도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의 매도가 몇 가지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신뢰를 못 해요. 오늘 매도를 하다가 내일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연기금의 지금 매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피치 못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자산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이 한 17.3%였고 올해는 좀 줄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자산으로 분산 투자가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6.8% 그래서 한 0.5%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리밸런싱이네요. 리밸런싱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에서 지금 비중이 한 2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 4% 정도의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거고 지금의 어떤 추세라면은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뭐 지금 전망 자료들 보면 한 5, 6월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잠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의 매도는 당분간은 좀 상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수급의 키 이렇게 연기금이 좀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시장의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의 매매는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지난주 이제 5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제 매도, 뭐 하루에 1조 이상 팔고 이랬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만은 이제 뭐 미국이 다시 추가 부양책을 내놓고 뭔가 이제 다시 그 뭔가 재정적 적자의 확대가 본격화된다면은 결국 달러는 다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향후 어떤 순매수의 타이밍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시장이 한 차례 더 랠리, 그러니까 추가적인 랠리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방향성 전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치 작년 11월 달에 그랬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또 한 번 그런 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보이는 종목들이라든가 업종들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은 금융주들 또는 이제 뭐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쪽은 이제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사자 포지션인데요. 그 배터리 2차 전지 완성 업체들 3사 다 담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금융 안에서는 KB금융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흐름 내에서의 그 움직임이 지금도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애플카 협력설이 이제 무산되면서 주저앉은 기아차 관련 이슈에 워낙 주목도가 크시니까 이것도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어제 뭐 만나는 뵙는 전문가분들께 다 이 질문을 드렸어요. 기아차 급락하면 사야 돼요? 라고 동일하게 보세요. 성장성에 주목한다면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별화가 돼요. 기아차는 많이 빠지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사실 이제 이건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장성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뭐 아시겠지만은 애플카 때문만에 올라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다른 이제 뭐 독자적인 그 전기차 플랫폼이라든가 뭐 수소차라든가 뭐 이러한 많은 그 재료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르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금 뭐 하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 쪽에 좀 무게를 실르다면은 결국 뭐 이런 그 조정이 하나의 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이밍이 언제냐는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금 오늘 당장 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부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들 사실 뭐 이런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의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명히 이거 좋은데 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만은 주가가 그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저점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기회를 찾아보자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일정 체크해드리면 어제가 사실 현대차 재공시일이었는데요. 기아차 재공시일 남아있습니다. 2월 19일로 예정이 돼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포인트와 함께 또 대응 전략 큰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지수의 움직임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은 지수가 뭐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은 지수는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등락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 좋은 장이라는 개인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장의 성격이 약간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오른 종목이 오늘 오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순환매를 또 따라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저점 매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들 매수 기회 줬어요. 근데 오늘 또 반등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거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해서 막 수익을 내는 장은 아니고 예. 저점을 매수해서 오히려 고점에 매도하는 예.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은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섹터 있겠습니다. 조금만 좁혀주세요. 30초. 저는 뭐 계속해서 예. 반도체 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풍력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저는 뭐 이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잘못 저점 잡으면 막 지하실로 가고 그래요. 섹터 내에서 좀 유망 섹터 안에서 저점 매수도 공략이 유효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주가 빠졌을 때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은 후반부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